이른 아침, 요양원의 한 병실.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방 안 공기는 싸늘했어요. 침대 위 말라 비틀어진 손이 천천히 꿈틀거렸어요. 장백한 얼굴, 퀭한 눈,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노인. 그녀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손등엔 링거 자국조차 없었죠. 문이 삐걱 하고 열렸어요. 어머니, 젊은 남성이 허겁지겁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너무나도 변해 있었다는 걸. 이게 대체 뭐야? 그는 숨을 헐떡이며 침대 곁으로 다가갔어요. 차가운 이불 속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떴어요. 왔니?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보다도 가벼웠어요. 엄마, 괜찮아요? 여기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노인은 힘없이 웃었어요. 괜찮아. 바쁘잖니. 그 한마디에 아들은 손을 덜덜 떨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 문 밖에서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분이 오셨네요. 아들은 벌떡 일어나 그녀를 노려봤어요. 우리 어머니, 이렇게 방치한 거 맞아요? 간호사는 순간 움찔했어요. 하지만 곧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죠. 아드님, 어머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내려다봤어요. 비쩍 마른 손목, 창백한 얼굴, 힘없는 눈동자. 이게 최선이라고요?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간호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니가 링거도 못 맞고 이렇게 말라가는 게 최선이에요? 간호사는 당황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님이 원래 식사를 잘 안 하셔서 저희도 곤란합니다. 그 말에 아들은 헛웃음을 내쉬었어요. 곤란해요? 그래서 방치했어요? 그는 침대 옆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그 위엔 이미 바짝 마른 밥그릇과 유통기한이 지난 주스팩이 놓여 있었어요. 제대로 씻지도 못한 것 같고 시트도 엉망이고 밥도 못 드신 것 같은데 이게 요양원이 할 일 맞습니까? 간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힘겹게 손을 뻗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아들의 팔을 가볍게 스쳤죠. 괜찮아. 너무 그러지 마라.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엄마.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그대로 문 밖을 향해 걸어갔어요. 원장 어디 있어요? 당장 불러오세요. 요양원 복도엔 갑자기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복도를 빠르게 걸어가는 아들. 그의 손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원장 어디 있습니까? 직원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게 지금 회의 중이셔서. 회의요? 아들은 콱 이를 악물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된 건 안 급하고 회의는 급하단 겁니까?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요양원 원장이 천천히 복도 끝에서 나타났어요. 아드님,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아들은 원장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어요. 우리 어머니, 방치한 거 맞죠? 원장은 순간 미묘하게 표정을 바꿨지만 이내 태연하게 웃었어요. 아드님, 오해십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을 최선을 다해 모시고 있습니다. 최선이요? 아들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러곤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의 사진을 원장 앞에 들이밀었어요. 이게 최선이면 그 반대는 뭡니까? 원장의 얼굴에 미세한 긴장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태연한 척하며 웃었어요. 어머님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 것 같군요. 연로하신 분들은 원래 식사를 잘 안 하시고 그럼 링거라도 맞춰야죠. 아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랐어요. 근데 왜 제 어머니 손등에는 링거 자국 하나도 없습니까? 그 순간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요양원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원장을 노려보며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제대로 된 식사도 안 주고, 링거도 안 놔주고, 침대 시트도 안 갈아주고, 이게 정상적인 요양원입니까? 원장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아드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어르신들을 위해 최선을, 그놈의 최선. 몇 번을 말해요. 아들은 핸드폰을 들고 화면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방금 찍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붙잡던 장면. 이게 최선입니까? 원장은 순간 눈을 피했어요. 혹시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원장이 움찔했어요. 아들은 싸늘한 눈빛으로 웃으며 다시 물었어요. 아니면 제가 직접 경찰 불러서 확인해 볼까요? 그 말에 요양원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아들의 말이 끝나자 원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는 곧 다시 차분한 얼굴로 되돌아갔죠. 아드님, 경찰이라뇨. 그럴 필요까지야 있겠습니까? 그럼 CCTV 보여주시죠. 아들은 단호했어요. 그 말에 원장은 애매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조금 곤란하네요. CCTV는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거든요. 아들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럼 최근 영상이라도 확인하면 되겠네요. 원장은 순간 말이 막혔어요. 옆에 있던 직원들이 서류를 급히 정리하며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걸 본 아들은 확신했어요.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걸. 그때 한 보호자가 복도를 지나가다 아들을 보곤 조용히 다가왔어요. 저기 혹시 보호자님도 문제 겪으셨어요? 아들은 순간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네. 사실 저희 어머님도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열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몇 번 찍어둔 게 있는데 아들은 그녀가 내민 화면을 확인하고 그대로 굳어졌어요. 영상 속 요양원의 한 병실. 할머니 한 분이 침대에 힘없이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직원이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죠. 빨리 드세요. 안 먹으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자 직원이 짜증을 내며 음식을 대충 내려놓고는 방을 나가버렸어요. 다음 장면, 식탁 위. 그릇 속 음식은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운 할머니는 힘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영상이 끝나자 아들은 이를 꽉 깨물었어요. 이게 최선이라는 요양원의 모습입니까? 옆에서 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했어요. 그때 또 다른 보호자가 다가왔어요. 저도 비슷한 영상 있어요. 저도요. 우리 부모님도 여기 계시는데 저번에도 뭔가 이상했어요. 하나둘 모여드는 보호자들. 아들은 핸드폰을 꽉 쥐며 원장을 노려봤어요. 이제 경찰 불러야겠네요. 아들의 단호한 목소리가 요양원 복도를 가득 채웠어요. 순간 직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원장은 급히 손을 내저으며 웃었어요. 아드님,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오해가 있는 것 같군요. 오해? 아들은 핸드폰을 치켜들며 소리쳤어요. 이 영상이 오해입니까? 주변 보호자들도 핸드폰을 꺼내며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멍자국이 있었어요. 여기서 치료도 제대로 안 해줬어요. 직원들이 거칠게 대하는 걸 본 적 있어요. 순식간에 요양원 안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원장은 당황한 얼굴로 직원들을 힐끗 쳐다봤어요. 그러자 직원들 몇 명이 황급히 서류를 챙겨 도망치듯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아들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직원들이 서류를 감추려는 걸 본 순간 그는 곧바로 따라갔어요.
아들은 사무실 문을 벌컥 열었어요. 안에서는 직원들이 허둥지둥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 중 한 직원이 얼굴이 새하얘지며 손을 뒤로 감췄어요. 아들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뭘 숨기고 있는 겁니까? 직원은 움찔했어요. 그러자 원장이 황급히 끼어들었어요. 아드님, 여기까지 아시죠? 저희가 따로 보호자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야기요? 숨기는 게 아니고요. 아들은 원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러자 원장은 눈을 피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요양원도 운영이 쉽지 않아서 그래서 어르신들을 방치했다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어요. 원장은 말없이 침묵했어요. 그때 아들이 확 손을 뻗어 직원이 숨기고 있던 서류를 낚아챘어요. 펼쳐진 서류를 확인한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죠? 서류 속엔 필요 없는 치료를 일부러 하지 않은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고의적으로 치료를 미루고 보호자들에게는 괜찮다고 거짓말했다. 요양원의 실체가 이제야 드러났어요. 아들은 손에 들린 서류를 꽉 쥐었어요. 눈앞에 글씨들이 믿기지 않았어요. 고의적으로 치료 미루기, 비용 절감 위에 영양제 제한, 보호자 문해 시 문제 없음으로 답변할 것.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관리, 소홀 문제가 아니었어요. 계획적인 방치, 학대였죠. 이걸 이렇게 대놓고 기록해 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낮아졌어요. 사무실 안에 있던 직원들은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때 원장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아드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이건 어디까지나 경영적인 판단이었어요. 경영? 아들은 핸드폰을 들어 녹음을 시작했어요. 이게 경영입니까? 치료를 일부러 안 하고 영양 공급을 줄이고 보호자한테 거짓말하는 게. 원장은 당황하며 손을 뻗었어요. 아, 잠깐. 녹음하시면 곤란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경찰에 신고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 정황이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요양원 복도.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들어섰어요. 신고자분 누구십니까? 아들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신고했습니다. 여기 요양원에서 학대가 있었습니다. 보호자들이 경찰을 보자마자 다가왔어요. 우리 부모님도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제 어머니 몸에 멍자국이 있었어요. 직원들이 거칠게 다루는 걸 본 적 있어요. 순식간에 요양원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경찰들은 서둘러 사무실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경찰이 발견한 파일을 들어 올렸어요. 이건 뭡니까? 파일 안에는 어르신별 치료, 지연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이거 증거로 압수합니다. 원장은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아니, 그건 오해입니다. 단순한 관리 문서일 뿐.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어요. 해명은 조사받으면서 하시죠. 그리고 수갑이 채워졌어요. 원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잠깐만요. 경찰님, 난 몰랐어요. 이건 직원들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네요. 아들은 싸늘한 표정으로 원장을 내려다봤어요. 어머니를 방치한 데가 치르셔야죠. 그렇게 요양원의 몰락이 시작되었어요. 요양원 밖 보호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경찰차가 앞에 서 있고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그 사이 원장은 수갑을 찬 채 경찰에게 이끌려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경찰님,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조사는 경찰서에서 받으시죠. 원장은 말릴 틈도 없이 경찰차에 태워졌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보호자들 사이에서 탄식과 분노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이제야 끝난 건가? 이런 곳에 우리 부모님을 맡겼다니. 아들은 묵묵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요양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곳엔 어머니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에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녀는 힘겹게 아들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왔구나. 이제 가요. 엄마, 여기 더 있을 필요 없어요.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그 손은 차가웠지만 이제는 다시 따뜻해질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약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난 여기서 지낼 수도 있어. 아들의 눈이 흔들렸어요. 엄마, 여기서 무슨 일을 겪으셨는지 알아요. 내가 몰랐던 게 미안해요.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어요. 이제 절대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말에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조용히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뺨을 쓸어내렸어요. 그래, 우리 집에 가자. 아들은 어머니를 부드럽게 안아 올렸어요. 마치 처음으로 그녀를 품에 안았던 것처럼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어 나가는 동안 남아있던 어르신들이 천천히 그들을 바라봤어요.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누군가 조용히 말했어요. 다행히 내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요양원에서의 마지막 발걸음이 시작되었어요. 차 안,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맞는 어머니는 조용히 창문을 바라봤죠. 엄마, 괜찮아요? 아들은 백미러로 어머니를 살폈어요. 그녀는 나지막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바람 냄새가 좋네. 이 짧은 말 속에 담긴 모든 감정을 아들은 알 수 있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 감각을 잊고 지냈을지. 그는 핸들을 꽉 잡았어요. 이제 매일 밖에서 바람 쐬요. 엄마가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살아요. 어머니는 조용히 손을 모아주며 중얼거렸어요. 집에 가는구나. 그 말에 아들은 더욱 속도를 높였어요. 네, 집이에요. 엄마가 계셔야 할 곳. 현관문이 열리고 익숙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집 안을 둘러봤어요. 손때 묻은 소파, 벽에 걸린 가족 사진, 그리고 부엌에서 나는 익숙한 냄새.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지. 아들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엄마 자리 그대로 있어요. 편히 앉아요. 소파에 앉자마자 어머니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마치 그동안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씩 되찾는 듯했죠. 그때 부엌에서 따뜻한 국이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금방 밥 차릴게요. 엄마가 좋아하는 된장국 끓였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겠구나. 그녀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를 본 아들은 눈물을 삼키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이제야 정말 어머니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았죠. 식탁 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이 놓였어요. 노릇하게 구운 생선과 갓 지은 쌀밥. 아들은 조심스럽게 국을 떠서 어머니 앞에 놓았어요. 엄마, 많이 드세요. 너무 오랜만이죠? 어머니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러다 천천히 밥을 한 숟갈 떠 입에 넣었어요. 조용히 씹다가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따뜻하구나. 그 한마디에 아들은 울컥했어요. 엄마, 이제는 따뜻한 밥만 먹어요. 매일 같이 먹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국을 떠먹었어요. 입안에 퍼지는 익숙한 맛, 오래전 기억 속의 온기. 그동안 차갑고 메마른 음식들만 먹어왔던 그녀에게
이 한 끼가 얼마나 소중했을까. 아들은 어머니가 천천히 밥을 비우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다시 시작이에요.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는 조용히 창가에 앉았어요. 노을이 집 안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죠. 아들은 어머니 옆에 앉아 물컵을 건넸어요. 엄마, 바람 좀 쐴래요? 어머니는 창문을 열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바람 냄새가 다르구나. 그녀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제 정말 집에 돌아온 기분이야. 아들은 그런 어머니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말아요. 절대 다시 혼자 두지 않을게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길이 전해졌어요. 그래, 이제 우리 함께 지내자. 바람이 살며시 커튼을 흔들었어요. 어머니의 눈빛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이 없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침대에 누웠어요. 아들은 이불을 덮어드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죠. 엄마, 불편한 데 없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무 편해.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여기서 자는 게 정말 오랜만이구나.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속이 먹먹했어요. 요양원에서 보낸 밤들이 얼마나 추웠을까. 어머니는 이불을 살짝 쥐며 작게 웃었어요. 이젠 아침에 누가 깨우지도 않겠지? 응, 이제 아무도 엄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았어요. 매일 아침 내가 깨워드릴게요. 따뜻한 밥도 차려드리고. 그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어요. 그래, 이제야 정말 마음이 놓인다. 그렇게 그녀는 오랜만에 평온한 밤을 맞이했어요. 아들은 한동안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지글지글 계란 부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퍼졌죠. 엄마, 일어나세요. 아침 준비됐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따뜻한 공기, 정갈한 식탁, 그리고 아들이 지어놓은 하얀 쌀밥.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참, 좋아 보이는 아침이네. 아들은 의자를 당겨 어머니를 앉혔어요. 앞으로 매일 이런 아침 먹을 거예요. 어머니는 젓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숟갈 떠먹었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온기에 그녀는 살짝 눈을 감았어요. 이제야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야. 아들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햇살이 창가를 비추며 부드럽게 흘러들어왔어요. 그 순간 이 집은 다시 가족이 함께하는 곳이 되었어요.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놓치지 않을 거였죠. 엄마,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요?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